안녕하세요. 두유온 리서치 도울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5월 19일 월요일 미국 주식 이야기 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주제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하나는 차트에 대한 얘기고요. 하나는 테슬라가 천불까지 간다는 좀 황당한 게 들리실 수 있지만은 그 좀 되게 포지티브한 시나리오를 보시면서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팔로우하고 있는 두 방송에 대한 그 방송을 좀 보시면서 이런 분석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예, 하나는 시아바코 캐피탈이라는 채널이에요. 이 채널은 제가 차트를 좀 분석하는 데 도움이 돼서 주로 보는 방송입니다. 다른 얘기는 안 하고요. 과거에 비슷한 상황이 있던 그런 차트를 분석하면서 앞으로를 좀 얘기해보는, 하지만 그 앞으로의 예측이 이 사람 항상 얘기합니다. 예측이 아니라 이 시장에 대한 관점을 좀 넓게 보는 그런 시각으로 보기 위한 과거 역사적인 어떤 공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주식시장을 보는데 꽤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한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차트는 하나로 결론이 납니다. 지금 이 상황, 과매도가 이루어지고 나서 바로 센티멘트가 바로 바뀐 그런 시점에서는 불장이 어느 정도 이어졌다라는 것이 이번 방송, 이게 금요일 날 나간 방송이에요. 이 금요일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차트를 이 사람이 쭉 보면서 한 가지 결론을 내리는데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차트입니다. 올해 2025년을 포함해서 세 번밖에 없었던 그런 현상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그린 라인을 터치하자마자 블루 라인으로 바뀐 시점, 그 이후에는 이렇게 상승장이 이어진 그런 그래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앞에서는 제가 그 제목에 달았던 그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 그래프를 한번 직접 그냥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그래프를 뽑은 이유는 일단 이게 31분짜리 방송이기 때문에 너무 길고요. 대부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차트를 보여주면서 이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라서 이것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2000년도서부터 2025년 현재까지 과매도에서 바로 매수세로 센티멘트가 전환된 이 블루라인까지 바로 터치한 그런 시기가 별로 역사적으로 없었어요. 2000년도 닷컴 버블 때는 2000년도에 발음을 찍고 나서 거의 한 3년 이후에나 이렇게 다시 블루 라인을 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오래 갔기 때문에 이 오래간 상황이 이렇게 급등하는 장을 만들었고요. 아주 어, 길게 상승하는 장을 만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중간중간에 살짝살짝씩 밑으로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렇게 큰 시장에 동요 없이 아주 긴 불장을 만들어냈었죠. 그리고 보시면 2008년도 금융사태, 이때도 무서웠습니다. 한 2년 정도를 이렇게 과매도 상태로 있다가 이렇게 쭉 올라갔죠. 올라가서 터치한 이 순간부터는 상승장이 왔다. 이 상승장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그런 장들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일 이상 되는 EMA 동향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200일 정도가 되면은 1년을 얘기를 하는 거죠. 1년 동안의 상승장. 그렇기 때문에 1년을 봤을 때 200일 이상, 1년 이상을 봤을 때 한 1년 정도를 어느 정도 상승장으로 가져가면 하락장이 어느 정도 있더라. 어떤 때는 200일 이상, 2년 동안 이렇게 상승장이 가는 때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보시면 1년 정도 가고, 그 다음에 하락장 오고, 1년 정도 가고, 그 다음에 또 하락장 오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앞으로 1년 또는 길게는 2년. 지금 상승장이 2024년에 오긴 왔는데, 이게 그렇게 큰 상승장은 아닌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상승장은 이 2024년 상승장을 어느 정도 초과할 수 있는 그런 포텐셜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상승장이 가더라도 1년 정도 이후에는 뭐 이게 2년이 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1년 정도, 한 9개월, 10개월 정도 이후에는 서서히 베어마켓을 준비하면서 수익을 창출하시고 리밸런싱 하시면서 재진입을 준비하는 시기로 앞으로 삼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 차트를 유독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런 지점, 이런 상황이 발생한 이후에는 불장이 왔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이 사람의 지난 금요일, 이게 아마 최종 영상일 거예요. 가서 보시면 여러 가지 그 이후에 한 20%, 30%의 지수별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종목 따라 또 다 다르죠. 종목이 다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지수를 보면서 S&P 500하고 나스닥을 중심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영상을 여러분께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요. 다음은 테슬라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테크놀로지 블로거입니다. 이 사람은 테크놀로지를 연구하고 좀 유명한 블로거라고 해요. 브라이언 왕이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테슬라에 상당히 빠져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테슬라가 올해 연말에서 2026년도 초까지 주가가 천불 간다라는 아주 볼드한 그런 프리딕션을 내놨고요. 이 사람이 테슬라들 사이에서는 상당한 지난주에 이슈가 된 예상 주가였습니다. 그 예상 주가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여러분과 좀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래도 이 사람이 테슬라에 투자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오르기를 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일 수도 있는데요. 저도 뭐 테슬라의 투자자로서 앞으로 불장이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과 이 영상을 한번 그냥 참고 삼아 보시는 걸로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 사람 채널은 넥스트 빅 퓨처입니다. 좀 보시겠습니다. very apparent in 2026 and fully emerge in 2027 and 2028. But so the pictures. 이제 2025년, 2026년부터 테슬라가 AI 컴퍼니로 거듭나는 시기고요. 2028년까지는 완전히 AI 컴퍼니로 바뀌면서 모든 AI 컴퍼니를 평정을 하는 그런 회사가 된다라는 그런 예측입니다. 이 사람 말대로 한다 그러면 그 중간에 모든 것이 제대로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 있을지 그것도 좀 의문이지만 좀 바람이죠. 투자자로서 테슬라 투자자로서. Is talking about in the center there is the Cybercab. So that'll be in volume production. We're going to see this rollout starting in June of unsupervised paid robotaxi, and then there will be deployment to other cities through the end of this year, and then by next year we'll have at some point, late, the million some vehicles that are in the United States that will be awakened into a robotaxi service. So we'll discuss the detailed rollout there. The other thing is the Tesla bot in the top left corner, which is, we've seen them dancing, and we'll have a few thousand working in factories, which is the Tesla factories there. That actually is, I view, more important than any kind of commercial sale or deployment, is to enable the physical AI to improve the factory. And that's in the middle picture showing the XAI data center, but also can be representative of the factories as a product. That if I apply AI to the gigafactories with the unbox process centered around bots, improving that will be a massive change. You can increase production 5 times per line, and that step up in productivity would be like beginning the industrialization process of the world. Having physical AI and AI in the factories improving and speeding things up, the recursive improvement of. 테슬라의 상당한 그 강력한 무기가 소프트웨어부터 하드웨어까지 버티컬리 인터그레이트 된 회사, 그렇게 흔하지 않은 회사예요. 소프트웨어 회사가 있는 반면에 또 하드웨어만 만드는 회사가 이렇게 분리된 상황에서 테슬라는 소프트웨어부터 하드웨어까지, 칩 메이킹까지
1부터 10까지 쫙 같이 있는 그런 아주 특이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완전히 맞물려서 돌아가는 AI 컴퍼니가 되는 그 시점에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유일무이한 회사가 될 것이다라는 게 이 사람의 아주 볼드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 로봇들이 그 AI, XAI의 그 인공지능을 받아서 일하고 이 또 받아서 일한 애들이 또 이 인공지능을 빌드업하는데 또 가속력을 내고 해서 서로 주고받는 상황에서 이 발전 속도는 2배, 5배, 10배, 100배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이 사람의 설명입니다. I'm making a factory making product or making AI models, and then having the AI physically and digitally improve that system is super important. And then we have the two chips down below, which are an NVIDIA chip, a B200 in the middle, and then a Dojo chip or tile on the right. Elon has said that he was figuring out how to, as quickly as possible, deploy a terawatt of AI data center compute. Most people don't know that XAI is a leader going to 1 gigawatt, perhaps as early as the end of this year. 이거는 이제 인비디아 칩이고요. 이건 도조 스택입니다. 도조 칩을 쌓아 올린 그 인공지능.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죠. 이 도조는 테슬라 FSD를 굴리는데 학습을 시키고 있고요. 이거는 인비디아 칩은 이제 인공지능 XAI의 인공지능을 돌리는데 쓰고 있는데 이 칩들이 엄청나게 이제 불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칩을 돌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또 에너지가 필요한데 또 테슬라는 그 미래를 위해서 에너지를 차곡차곡 비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That they already have 300,000 chips. I think some people are saying 300,000 H100 equivalents. I don't think that's correct. I think they have physically 300,000 chips, 100,000 H100s, 100,000 mix of H200 and H100, and 100,000 B200s. That was from David Sachs in the All In podcast, who's also the AI czar, saying they have 300,000 chips. And then based on my analysis of how quickly they're speeding up their installation, 트럼프가 AI 짜라고 해서 한 사람을 앉혔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보면 테슬라가 지금 30만 개 AI 칩을 벌써 확보한 상태고 그것이 계속 이제 빠른 속도로 그 확보된 그 칩들이 배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of 100,000 chips, 120 days, 92 days. I believe they're down to 70 or 60 days. And then they'll get even faster, 50 to 45 days. 그 칩들이 늘어나는 속도도 점점 짧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And I think they can get to 30 days per 100,000 chips. And that, if you do that by the middle of the year, then in 6 months you install 600,000 chips. So you install another 100,000 to get to 400,000, and then 100,000 chips per month to get to 1,000,000. So this installation advantage is huge because no one else is at that. They're still at trying to install their first 100,000 coherently. They can install them in multiple buildings, so like 600,000 chips into 30 different buildings, but doing it all in one spot with coherent memory, that is the advantage that XAI and Tesla have. And then I think the chips is a critical aspect of Tesla becoming the AI winner on chips, winner on applications and bots, winner on mobility with cyber cabs and semi trucks, and then winner on AI for coding, which again improves the data center as a AI factory. And what are these last two pictures here on the top right? And That's the just bottom left? still part of the data center. I just didn't cover it over. It's a artifact. The other trucks, those are the power. Those are the mobile That- natural gas turbines. So Mhm. each one of That those power the is data centers. Okay. power the data centers. Yeah, 16 megawatts. Okay, Yeah. so your thesis is that 2026 is when it's going to be clear that Tesla is going to be the AI winner. Yeah. And you articulated that well because all of this is coming to fruition by next year. Mhm. Okay, and so you're going to tell me more about the
the chips and the AI. We're going to go deeper into robotaxi. But before that, how do you have the confidence, Brian, to still say that the stock will be $1,000 by the end of the year? First of all, that is the highest I've heard anybody ever say. Yeah. And some people said 600, 750, and then they've actually backed off because the volume of the 1.8 million, the 2 million, 2.3 million cars that they expected to be sold this year is now reduced. The chance of that, and then we know that the robotaxi is not going to be material until second half next year. So how do you have the 1,000? 이 사람은 지금 뭐 600불, 750불 예측하던 이런 사람들도 좀 많이 내렸다. 왜냐하면 차 판매가 좀 급감을 했고 로보택시도 2026년도에는 돼서야 좀 풀릴 예정인데 어떻게 1,000불이 가능하냐 하는 질문을 또 해보는 겁니다. Price target. My 1,000 price target is that one, we're at about as we record this, at about $350 per share. So once we clear 365, so there's only like a few levels, 365, maybe 420, and then 48. So if we trade through those levels, if we get say over 365 this week, then we're trading up to the 400s. So people view those numbers, the price differences, as being huge levels. We're only like 2 levels away from all-time highs, 365, 420, and then you're trading to all-time high. 지금 365불만 선만 다 한다 그러면 그 다음은 또 420불이고요. 420불에선 바로 올타임 하이로 가는 것이 테슬라의 좀 여태까지 보면 그런 식으로 상승할 때는 그렇게 상승하는 것이 테슬라의 특징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o the momentum in the market, with the trade looking like it's coming to the deal, 9-day deal, but likely to a full deal with. 지금 뭐 마켓의 모멘텀도 그렇고요. 앞으로 각 나라별로 트레이드 딜들이 성사될 것이라는 성사되는 뉴스들이 계속 터지고 있고, 이 사람은 또 중국하고의 협상도 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매크로 쪽의 요소들이 한 10% 정도 더 이 테슬라의 주가 상승을 부스트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요. With China means that the macro stuff is now back to our side again, which was most of the move from 220 before the election to 488 in late December and into January was because of the belief that, okay, Trump is going to be good for the market. 220불 선에서 480불 선으로 갈 이 3개월 동안은 다른 것이 없이 트럼프 뉴스, 트럼프의 선거 승리와 트럼프 선거 승리로 인해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 베팅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만 그렇게 크게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이 매크로 부분으로 테슬라도 상당한 주가 상승의 부스트를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Market, Trump's gonna deregulate, and we're gonna get rid of the attacks from 레귤레이션도 줄이고요. 텍스도 감세 정책을 하고요. 뭐 이런 기대가 많았죠. This deal, and then supposedly Kevin Hassett, one of Trump's financial advisors, saying that they have 24 other major deals to be announced each individually. So like a deal with India, a deal with Japan, etc., Canada, and all that kind of stuff. So there's more macro stuff that's going to happen, and that could give us another 10%. Beta wise, that would be like 20% for Tesla. So then just from that, you can get another 70 points to get to the low 400s, and then you can push on through. So there's already things in motion that I think can get us back to the 400s. People view those, it's $100. Once you're past certain levels, the percentage move is actually not as substantial. And then if everyone thinking positively about it, then, and also that the institutions would buy, like maybe Saudi Arabia is buying now. They announced
yesterday that 사우디아라비아 지난 중동 방문 때 테슬라가 많은 그 계약을 체결했다는 방송이 있었는데요. 그 체결 이후로 중동의 그 소버린 펀드라든가 이런 국부 펀드 이런 데에서 테슬라의 바잉을 시작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the interest in robotaxi interest in Tesla bought. They bought the Starlink as a service, and they're making other investments. So if Saudi's, geopolitically on board with that, their fund could be buying into Tesla. They could have bought before. So there's other institutional movements related to that, and also that they could, make a deal. 이 사람이 얘기하는데 벌써 테슬라를 샀을 수도 있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테슬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인스티튜션, 기관이 전체의 반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관이 테슬라가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지난 1분기 때 여러 중요 기관들, JP 몰간이라든지 브렉락이라든지 이런 그다음에 뱅가드라든지 이런 중요한 투자 회사들이 테슬라 주식을 상당히 많은 양을 사들였다고 최근에 발표도 됐었죠. On robotaxi because they previously were dealing with Lucid or something like that. So them flipping over from Lucid to Tesla in a major way, financially investment wise, would be a major lift for the stock. But I think the robotaxi release is one of the major things for the last half of the year. Is we say that it may not be financially substantial, but once it's forecastable, that would be the the move where basically we go to 로보택시를 지금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 딱 펼쳐봤을 때 파이낸셜리 좀 이거는 수익이 없다고 밝혀지더라도 이 정도 돌아갔는데 만약에 이 정도만 더 간다면은 이때부터는 상당히 수익으로 발생하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작은 지표만 나와도 상당한 주가 상승의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만 예측할 수 있어도 사이버캡을 운영해서 어느 시점에서는 이게 포지티브한 수익으로 돌아서겠구나라는 그 포캐스트만 나올 수 있어도 주가의 상승에 크게 호재로 작용한다. over 1,000 vehicles in a couple 3 months, and perhaps even starting out with a few hundred, if I'm correct that it has to be supervised and unsupervised, and then getting to 1,000 vehicles that would be beyond Waymo level, beyond all the other robotaxi levels, and then showing a financial model that the unit economics that can then say, okay, this is a serious threat to Uber, then that psychological change would say, okay, yes, the ARK Invest scenario 야, 이거 우버의 강력한 위협이 되겠는데 하고 그런 느낌만 와도 그냥 올라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is going to happen. So you explained really in detail how it's going to get past the 400 or all-time highs, and then you think that robotaxi by itself, despite not being earnings, but if Yeah. they can prove that they can actually beat Uber, that they have got a real viable business, it actually is working, that's enough. You think that it'll take from 450, let's say, to 1,000. Right, right. So I think anything over 2,000 vehicles, but definitely over 10,000 vehicles, would clearly show that this is going to a million vehicles. That they're not doing teleoperation and stuff like that. It would take that scenario off the table, and the fact that it would be working safely and generating. If you do 20,000 or more miles, ideally 50,000 more miles per vehicle, then at $1 per, then that if you have 10,000, that would be in the $200 to $500 million range. It would be substantial revenue. And also, I think there is the sales gone wild scenario, where basically it's the only, right now it's competing as the EV, but it would be the only true AV, autonomous vehicle. Yeah. And then people would then buy more of it. I have my own chauffeur, even if I'm not doing it out, and a potential to be an Airbnb. Companies would then line up to buy it. So that sales gone wild trigger would be where Hertz or the
the person who wants to run 20 vehicles has to buy it. They have to buy it now in order to get their 로보택시를 인제 운영을 시작을 해서 '이거 수익성 있겠는데.' 하고 생각이 되는 시점에서는 다른 회사들도 계약을 체결해서 테슬라의 로보택시를 뭐 1,000 대를 사 들인다거나 어떤 회사는 뭐 20 대만 사서 그걸 돌린다거나 하는 그런 어 상황도 올 수 있다. charging, their insurance and other stuff all sorted out. That also goes to my thesis. 지금 테슬라는 테슬라 인슈런스가 있어요. 그게 상당히 플러스입니다. 이런 거를 할 때는 인슈런스가 없는 회사는 다른 회사하고 인슈런스를 계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마진이 또 깎아먹죠. 그리고 또 다른 인슈런스 회사들이 기록이 없지 않습니까? 이 자율주행 택시가 어떻게 운영했다는 그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 보험료를 책정하기가 상당히 힘든 반면에 테슬라 인슈런스는 자체적으로 주행이나 자율주행 히스토리라든가 이런 자료들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아주 쉽게 보험료를 책정해서 왜냐하면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이 테슬라 택시를 사온 회사도 만약에 자율주행으로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테슬라에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 이 사온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테슬라가 운전을 한 것이지 그 사람들이 운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적인 면도 테슬라는 쉽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hat besides supervised, unsupervised mix, would that you would have early sign up to, definitely the people who are already driving Uber and Lyft would sign up into Austin, Yeah. perhaps a month or two into it, and then the rollout to the general Tesla consumer after that. So you say, okay, you can come in as a supervised person, but with the understand that you will become an unsupervised shortly. So then the question is, how do they manage that in terms of FSD purchases? 미국의 우버나 리프트 운전자들도 이렇게 사이버캡, 로보택시 운전자로 등록을 해서 테슬라의 차를 운전하면서 FSD를 사고 이렇게 운전하러 다니면 테슬라에서 나중에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먼저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그런 어드밴티지를 줌으로써 많은 우버나 리프트 운전자들을 로보택시 운전자들로 일단 처음에는 슈퍼바이즈하고 언슈퍼바이즈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은 오스틴에서 되게 조그마지만 운전자가 타고 운전은 안 하지만 그래도 다른 도시라든가 이런 데서는 완전 자율주행을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버처럼 그런 식으로 하되 그냥 감독만 하는 운전자석에 앉아 있는 방식으로 택시를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을 긁어 모으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운행을 하면서 나중에는 완전 자율주행 FSD를 먼저 다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드밴티지를 줌으로써 지금 현재 FSD도 엄청나게 팔 수 있고요. 로보택시라든가 모델 Y를 또 엄청나게 팔 수 있는 그런 또 포텐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Because the sales of vehicles in order to be in this queue, but then sales of FSD or subscription to FSD would then also happen. So by proving that model exists, the sales would line up because it would be the price of used cars would go up. People would be accumulating, stockpiling these vehicles, knowing that I'm about to start making $20,000, $50,000 per year next year, right? But I can start doing it supervised early and be part of the Tesla network. So I think that is a scenario that can happen based upon. 그러니까 지금 차를 사고 FSD를 사서 1년에 2만 불, 그다음에 5만 달러를 이런 식으로 벌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계산만 나온다면 사람들이 안 달려들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What I think can happen with robotaxi in detail. We have a couple of slides about that. Yeah, we'll go that. So it's interesting because you're being very obviously a lot of things have to happen correctly. A lot of things have to right? happen. A lot have to happen, and so you're predicting that okay, if 많은 the robotaxi 것들이 이루어져야 program 된다고 launches in 전제를 June, 하고 있네요. and then they prove that it works, and just that it's forecastable, that's enough to get, let's say, a Hertz or some big deals being announced. Hey, they're going to buy 100,000 cars. People start realizing that these are now the first autonomous vehicles, and so you start to see that they're going to start
back to maybe the 50% growth rate again, or higher growth rates than they have been before. So both the car business goes up, robotaxi goes up, but the big leap there, Brian, is you're making the leap from 450 to 1,000. That's like $1 trillion company Right. out of So thin air. the Yeah. other reason that it's not 그러니까 지금 450불에서 갑자기 1000불로 뛰면 이게 2배, 450불도 많은 발류에이션인데 거기에서 또 2배로 더 뛰면은 또 다른 트릴리언 달러의 밸류가 늘어나는 건데 이게 가능한 거냐? that big a deal is that once you are past 500, right, your all-time Yeah. highs, right, 448, 500, right, that goes to also the number of Fibonacci levels there is to 1,000. 일단 전고점 480불, 500불을 통과하는 순간 이게 피보나치 레벨에 진입하면서 이게 황금률이죠. 이게 곡선에 올라가는 황금률을 하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다. 1000불까지도 그것 때문에 가능하다. 이게 완전히 이제 사람들이 포모로 그냥 너도 나도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생길 거다. 그렇기 때문에 500불 선에서 바로 2배로 뛰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라고 지금 이 사람은 감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I think there's only 3 Fibonacci levels. That I Yeah. go from I buy 500. Seven. Next Yeah. thing is 650. Next Yeah. one is 850. Next one 1,000. Yeah. There's only 3 levels between there. Yeah. So once you've Yeah. blown by it, and I'm showing some financial results that got supported, with energy and blah blah blah, then it's like once you broke through, it's like boom boom. Yeah. I don't have to There's fight nothing for every stopping it dollar. from keep going up. That's a technical analysis. I know that I'd interviewed Mark Newton before, Fundstrat, and he said something similar, which is once it's past the all-time high, the next one, I remember something like 700 something. It's like, Right. And again, a lot of good things has to happen. It has to be supported. But okay, so you're sticking your guns. We'll see if Yep. you're correct. 이 사람의 예측이지 이게 파이낸셜 어드바이스가 아니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You're very bold to do that. I've had a Yep. couple other folks that I've interviewed who have retreated their sky high 600, 700 price predictions, brought it back down. You're sticking to your 1,000, Brian. Love it. Yeah. So Mhm. let's talk Robotaxi. You have a different, unique position of what you think might happen, what Tesla will have to do. So Yeah. Robotaxi, Tesla's announced that they're going to launch Robotaxi initially 10 to 20 cars, Model Ys. It's going to be fully autonomous at the very beginning. At some point, they'll introduce Cybercabs. They're going to go slow. But in the code, we're watching code that's going to be added to the Tesla app. There was one that said call driver. And so Yeah. some of us were kind of going, what does that mean? Why would you need a call driver? Now, it could just mean call the remote driver, talk to Mhm. somebody in Tesla and talk to them, call driver. There's a button Yep. there. But it could also mean maybe that it is a supervised version. So that means that, that maybe some people are saying, Tesla will say, okay, in Austin, it's a robo-taxi, but in Seattle, Washington, I have my car. I can be an Uber driver, a Tesla driver. I can sit in the car seat, let it Mhm. drive FSD, but Mhm. I'm physically there for, supervised. And you think that maybe some people are going, that's what Tesla will do. They'll make it so that anybody in the US can basically participate in the Tesla robotaxi or Tesla ride hail service. And in some cities, it's supervised. And you're saying that the reason they might need to do this is that in Austin, they can't just do robotaxi alone. They need to be supported by supervised, right? So let's explain Right. that. So we have the June 1st launch. I'm saying supervised and unsupervised. We already have 150 지금 to 200 테슬라가 Tesla Correct. drivers. 완전 Employees, 자율주행하고 employees 그다음에 driving, 감독관이 right? 같이 탄 Supervised. So Yeah. 우버 supervised 택시 기사처럼 So 같이 탄 if you're 두 already giving 가지 supervised 형식으로 rides, if I'm making this 진행을 할 transition, I 거다라는 flip 얘기를 them 하고 over 있습니다. to not just giving employee rides, but the public rides, right? So 150에서 they say, okay, 300대는 general public, 직접적으로 not just employee. 테슬라 직원들이 I'm giving 타서 everyone a 하는 ride. I'm already driving 감독하에 around doing it. I 하는 need to get the miles 그 anyway. Tesla's paying me to do 택시가 stuff. 운행이 될 Why am 거고요. I only doing it during the commute from 6 a.m. to 9 a.m. and then from 5 p.m. to 7 p.m., right? I'm still on the road. I can just give more rides to everyone else in Austin or to some segment of the people if I do one quarter or 1/10 of the city. And in order to do a reasonable volume, like if I only have 10 to 20 cars,
in order to have decent wait times, I think Cern Bash made this point. You're only doing a square mile. You can only. It takes me 5-10 minutes to get to you, and so I can't do enough area. In order to do a larger area, I need to have more cars. So either it's a fast growth of only unsupervised, or I'm mixing in supervised and unsupervised. And 음. then if I have the end state next year, say middle next year, Elon and team say we're gonna have million to millions of cars, which means you must open it up to the network, right? It has to be opened up to the network by next year. But before that, before I can sign on next year, I need to have insurance, I need to have cleaning, I need to do stuff to make sure I'm ready to go, right? And either I do it all with Tesla next year, boom, they flip it on, they solved everything, or I need to find third parties or myself to arrange for people to clean the car. Like I've done Airbnbs before. You got to get the towels, you got to get the sheets, you have to clean. I have to arrange. I may not be able to do the turn every time myself. I need to hire someone to do it, right? So I need to get that set up. I need to also get my insurance set up. Airbnb has some insurance, but other insurance may need to be ready so that all that sign up onboarding has to happen. And if I'm going to market it, why don't I start marketing it now? Sign on as a supervised driver with understanding, hey, we're going to go to this unsupervised thing, but you need to sign up now because not everyone's going to sign up, right? If I do it city by city, I want to get 10, 20 unsupervised cars as soon as I can, several hundred. I have the supervised cars with drivers, which I gather the data faster and I can roll those into unsupervised as quick as I can. But having that mix going, starting from 90% supervised, 80% people, external owners, who are Lyft drivers, whatever, Uber drivers, and then getting over to the end state in a year of 100% or 80% or whatever of unsupervised, and then transitioning over to completely supervised, maybe not till 2028. So having that mix so that I can fully compete with Uber, with a system with low wait times, and people who are converting over into the things. I'm saying that this conversion process needs to happen. And 완전 자율주행 전에 감독관이 앉아 있는 그 택시 운전사, 하지만 그 사람은 운전하지 않고 그냥 자율주행이 잘 되는지만 감독하는 운전자가 앉은 그 우버 같은 모델의 방식으로 운영이 돼야 앞으로 완전 자율주행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고요. 너무 조금 자율주행 택시를 뭐 10대, 20대 놓으면은 사람들에게 광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줄어들죠. 뭐 어베일러블한 것도 거의 없을 거고요. 하지만 운전자가 동승한 그 테슬라를 소유하고 있는 테슬라 오너라든가 아니면 테슬라로 우버를 벌써 하고 있거나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테슬라의 이런 그 이코시스템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같이 하면 광고도 되고 완전 자율주행을 더 수월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게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why not start? You need to really start earlier. I think start this year. Ideally, I think it would start roughly the same time, but I could see a staggered thing where maybe I wait a month. But in order to get the scale of a large enough area within Austin, 뭐 차를 you need to have 치우고 this mix 뭐 of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게 paid 또 Tesla employee, 테슬라가 unsupervised, 완전히 and then 자동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converted 또 Uber drivers and then 시간이 other 필요하기 때문에 people signing up. 사람이 That sign up process is going to take time. So why wait till next year before starting? 그 사인업 Then you're just 프로세스가 delaying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everything by months to a year 이 to get 이코시스템으로 that sign up process to happen. Yeah, very 테슬라 interesting. I have to 자동차 give it a lot of 운전자들을 thought. 끌어모으는 게 중요하다. First thought that comes to my mind is, well, Waymo, they didn't do that. Waymo launched it city by city. They're in 4 cities. I think they're capable to do it for 7 cities. They've announced recently they have 1,500 cars. It's 100% unsupervised, so people know that Waymo is a 웨이모는 지금 robotaxi. 1,500대를 굴리고 있죠. Now in Austin, 전국적으로. they did for some reason for the 7 Austin 도시에서만 decide 굴리고 that they're going 있습니다. to be partnered with Uber just to exactly do what you're saying, which is, you download the Uber app, you have the Uber app, you want to ride hail, and then every once in a while, because I think they're only going to have, 100 cars, Waymo cars Right. in New Austin.
So then every once in a while, there's a Waymo that's unsupervised that takes you off. But if it's not available because it's only 100, 99% of the time you won't have a robotaxi available. Then you get a Mhm. normal driver. You're saying that you think that Tesla in Austin will launch 10 to 20 cars that are fully robotaxi at the beginning, first day one, expand that over time. But at the same time, why not have Tesla employees supervised, add that to the mix because they already have 300 of them. Apparently, they're all driving around Austin Right. now. Let them have it, and then over time allow 현재 한 customers, if you 300대가 live in Austin, you 운행이 could be 되고 part 있다고 of it, 하네요. supervised. So it's a Mhm. mix of supervised and 그러니까 unsupervised. 운전자처럼 Mm. 감독관이 탄 So the 로보택시가 other thing is like, as you said, Waymo's doing it with Uber in Austin. Also, if you look at China, Apollo Go, AutoX, they do a mix of supervised and unsupervised. 예, And 차이나도 predominantly, it 두 is 개를 with 섞어서 지금 supervised. 운행을 They 하고 have 있다고 얘기합니다. people who've gone over there say 근데 it's 이제 about 80, 대부분이 90%. 이제 그 Right. 슈퍼바이즈된 그런 Right. Sometimes you order ride hail, you 자율주행 think it's 택시를 robotaxi, but 운영을 하고 actually there's 있다고 a 하네요. person sitting there, and sometimes there isn't. Yeah, I Right. just thought that was really more for getting permits, and that because their product's not ready, and they really Right. aren't. Versus Tesla's full self-driving is ready, Right. and it's about branding to me. It's like, boy, Mhm. do you really want to call whatever Tesla calls it, Tesla robotaxi, that service? Download the app, and then every once in a while you'll have a person there. I just So don't another think they reason. should. So I see your case, and I can see. And so just to complete this thought, Cern Basher said, well, if you are going to start with 10 to 20 cars, and then let's say you then have 100 cars, then you eventually have 1,000 cars of full robotaxi, whether it's a Model Y or a Cybercab, then the only way to do it would be to do it by geography. You would have it as 1 square mile, 10 square miles, 100 square miles, like that. Be very careful because you don't want to piss off anybody because you don't have enough cars. Right. And so you're saying, well, that's how you open it up, quicker. Yeah. Right. So the other aspect of that is that just think here. So when I see your case, that if they have a fast rollout, they can scale. The Cern Basher just expands the zones. If everything's going great, then that does work, and you can be pure. And I can see Pure. Elon being stubborn Yeah. and being pure. But Yes. in terms of 이제 이 진행자는 그냥 완전 자율주행으로 작은 지역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이 지역을 넓혀 나가면서 대수를 늘려나가는 게 이게 진짜 로보택시가 운영이 되네라는 것을 소비자에게 각인시키는 거지. 이렇게 로보택시는 조금 하고 운전자가 동승한 그런 로보택시를 많이 뿌려버리면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로보택시야.' 할 수 있는 '이거 웨이모하고 이게 우버지 이게 뭐야?' 하는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지 않냐. 그런 걱정을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반박을 얘기를 하는 거죠. the logistics of it, that if I want to have a complete service and not have wait problems, and also I'm gathering more data on it, right? And also there is the conversion aspect of people not wanting to some won't ride in the unsupervised, but they would ride in supervised. So giving the option of like, Yeah. just like Uber has, 이 사람은 또 생각이 다른 게 좀 어떤 사람은 사람이 앞에 타서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게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또 합니다. Auto X or whatever, different range of options for the consumer, that we meet the consumer where they are now. That Gotcha. many of them will want unsupervised. And the other thing is that if they get in the Mm. car and experience it, right, then that could get them converted, right? Because hey, I'm in the car, that With guy somebody did there, nothing, you feel with safe. someone, Yeah. with I'm safe. Yeah. So gain that conversion. So Interesting. it's the network conversion and it's the customer conversion to give the experience of like how many, and they're paying for the ride to experience it. So I'm getting paid test drives with the vehicle to also convert it. So that's also meeting where they are now. Yeah. Interesting. Okay. And I actually agree that the more rides that they do, regardless of supervised or non-supervised, it's going to be a demand driver for people wanting to buy a car. We had Jason. 이게 지금 모델 Y 새로 신형을 깔아 놓고요. 거기에 운전자를 태우거나 아니면은 사이버캡을 완전 자율주행으로 운행을 하더라도
둘 다 테슬라에 대한 광고가 상당할 거기 때문에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논리다. 모델 Y를 타고 되게, 그러니까 이게 돈을 받고서, 소비자한테 돈을 받고서 이게 테스트 드라이브 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차를 사기 전에 딜러에 가서 테스트 드라이브를 꼭 해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뭐 우리가 돈을 내고는 하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 자율주행 사이버캡, 로보택시 이 컨셉은 소비자가 돈을 내고 테슬라의 차량과 FSD를 경험하는 그런 상당한 이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See on MySpace, and as a Tesla investor, decided to be an Uber driver just to test things out. He does 200 rides a night, like some ridiculous number Wow. like that. Wow. Yeah, he was saying, and it was like, yeah, everybody walks in, doesn't think that it just blown away all the time. Okay, let's keep moving. You got a lot to share with us. 그리고 이 또 어떤 사람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은 테슬라 차를 이용해서 또 테슬라의 FSD로 택시 기사를 하는 사람인데요. 밤에 200분의 손님을 태우고 운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태울 때마다 많은 승객들이 테슬라를 보고 상당히 감명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FSD를 보고 상당히 크게 놀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를 잘 알지 못한다고 해요. 테슬라는 일단 비싼 차가 아니냐, 이거 10만 불짜리 차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인식이 돼 있어 갖고 특히 시골 같은 경우 설명을 또 해준다고 합니다. 이거 뭐 한 3만 불 정도밖에 안 하는 차고 하면은 승객들이 어떻게 이런 차가 3만 불밖에 안 하냐고 막 놀라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 모델 3 같은 경우, 신형 모델 3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스포티하면서 좀 예쁘게 생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히 고가의 차로 잘못 알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전기차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기차 하면은 비싼 차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인식도 많이 깨주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Today. So just to finish off the robo-taxi conversation, low price cars unboxed 2 to 5 times more cars, $15,000 cost. What is this? So this goes to that the cyber cab has a Yeah. potential to get to a $15,000 cost to Tesla, and that the unbox process is going to be used for the construction of it. So that's the mod.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로보택시가 나중에 한 15,000불에 팔릴 수 있는 차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언박스 프로세스라는 생산 공정으로 엄청나게 차를 찍어내면은 한 15,000불 정도면 살 수 있는 차기 때문에 이 차가 전국에 깔리는 그런 순간은 이게 성사될 이후에는 거침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로보택시, 그다음에 옵티머스 로봇, 그다음에 xAI와의 협업을 통해서 엄청난 AI 컴퍼니로 거듭난 것이 이제 앞으로 3년 안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이번 앞으로 6개월, 길게는 1년까지 한 1,000불의 주가로 가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 사람의 전체적인 설명 내용이고요. 이 사람의 내용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베이스로 해서 들어가셔서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한 가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xAI의 그럭이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에 들어가서 서로 디벨로퍼들이 그럭을 쓸 수 있는, 애저에 들어와 있는 디벨로퍼들이 그럭을 쓰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 그럭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탑재가 됐다는 그런 소식이 또 며칠 전에 있었고요. 그리고 내일 아침 오전입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9시에 브룸버그의 인터뷰가 있을 겁니다. 카타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코노믹 포럼에 일론 머스크의 인터뷰가 이제 실시간으로 방송이 될 텐데요. 이 방송 이후에 또 주가에 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발언이 나올 수 있어서 오늘 주가는 떨어지긴 했지만요. 방어를 아주 잘했어요. 340불 선, 이 지지선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서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제가 전에 그려놨던 이 상승 라인에는 지금 살짝 내려와 있지만 그래도 340불 선을 유지를 했다는 것이 오늘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 상승 라인에 다시 올라가서 상승 무드로 바뀔 수 있는 어떤 그런 무드를 오늘 모멘텀을 발판을 마련했다고 보고 있고, 이 사람이 1000불 간다는 사람이 주가가 그 정도로 오르려면은 이 위에 있는 그린 라인에 올라서야 됩니다.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해야지 그나마 한 6개월 이후에 1000불선에 도달할 수 있는데요. 과연 이 선 위로 튀어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하루빨리 마련할지, 이 다음 주가가 365불선 이 선에 얼마나 빨리 다다를지를 한번 기대해 보면서 내일 340불 선이라도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좀 저도 좀 동의를 해 보면서, 오늘 331불 선까지 떨어졌을 때 최저점, 오늘의 최저점이 333불이었네요. 333불 선까지 갔을 때 좀 주워 담았으면 좋았을 거라는 그런 후회가 있긴 한데요. 그래도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 고견 기다리면서, 오늘 방송 좀 길었습니다만은 좀 유익한 방송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